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너무 올랐어요. 지금 못 살 것 같아요. 그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그 누구나 집, 소위 말하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는 임대주택입니다. 문제는 이제 임대주택 100만 가구의 규모와 양을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89년, 90년에 입주를 시작한 일기 신도시가 바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입니다. 이 5개 신도시의 입주 물량은 29만 2천 가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00만 가구를 짓겠다면 일기 신도시의 3배의 양인데 어디에 지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짓는데 돈이 들어가겠죠. 토지 보상도 해야 되지만 건축비도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도 없습니다. 물론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유동화 증권은 토지를 확보해야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100만 가구를 5년 동안 짓는다고 하면 완전 소유권 주택인 일반 주택 공급이 줄 수 있죠. 그러면 기존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고요. 두 번째 이제 국토 보유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서 국토 보유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그 개념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단 한 평의 토지라도 갖고 있다면 그 매입 금액에서 상승된 금액은 불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 재산세는 현재 0.1에서 0.4%의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평균 실효세율은 0.17% 정도 되는데요. 1%까지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6배 정도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불로소득이라고 판단해서 올라간 상승분에 대해서 매긴 그 금액을 세금을 내지 않는 90%한테 나눠주겠다고 그러죠. 기본소득으로. 이게 국민 기본소득입니다. 과연 그러면 불로소득 때문에 걷어들였던 그 돈이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그 받는 사람은 그 불로소득 아닌가요? 차라리 이 돈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역시 조세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이외에 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지금 한시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1년 동안 양도세 중과세는 규제 지역에서 6개월 이내에 팔 경우에는 100% 면제해주고 8개월 이내에 팔 때에는 50% 면제해주고 1년 이내에 팔면 4분의 1만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하겠다고 하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민주당이 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특히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 이걸 완화한다 그러면 그 완화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출 규제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나올까? 제 생각에는 아마 4월 이전에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3월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1년 동안 유예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부담스러워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나오는 매물들이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부분이 많아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등록하거나 또 갖고 있는 주택들은 전부 아파트 부분보다는 비아파트 부분에 다세대 연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도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인식해야 되지 않나. 또 반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1가구 1주택자는 폐지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또 양도세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재산세도 낮추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관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후보의 주택 공급 역시 250만 원 중에서 30만 가구가 원가주택입니다. 이 원가주택은 이제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서 기업의 이윤을 뺀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공급을 하되 분양받은 사람이 5년 동안 매도할 수 없고 또 5년 이후에 매도할 때는 상승분에 대해서 30%는 분양자인 공공기관이나 정부에 이렇게 그 이익 공유 방식으로 내놓게 돼 있습니다. 불안전한 소유권이죠. 과연 유권자들이 원하는 주택 소유 형태인가 반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역세권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인데요.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분양하는 거거든요. 건물만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은 내 거지만 토지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제도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겠죠. 그럼 과연 관리비 내고 토지 임대료 내고 여기에다가 건물부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도 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반월세가 아닌가. 이런 소유권 주택을 또 역시 원할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완전 소유권 주택으로 전환시키면 어떤가.
물론 이제 주택 공급 자체는 250만 호가 양 후보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기 전에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주택을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고 많은 그 발표를 했죠. 여기에 변창흠 장관이 83만 6천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210만 6천 가구입니다. 그럼 결국에 양 후보는 40만 가구 정도, 35만 가구 정도 주택 공급하는 걸 발표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전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했던 이 주택 발표는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31만 가구인데 광명시흥지구 7만 가구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지구지역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포함한 전체 그 세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는 대통령은 주택정책 방향만 제시해도 됐을 텐데 너무 구체적으로 내놓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몸집을 줄이는 게 좋고요. 언론 보도에서 나오듯이 똘똘한 한 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소형도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도 일가구 주택에 들어가서 세금 폭탄을 맞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몸집을 줄이는 게 맞지 않겠나. 물론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냈던 사람들이나 또는 상계형 임대일 경우에는 보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년도 3월달 대통령 선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당이 집권하게 되면 빨리 몸집을 줄이는 게 좋고요.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시간을 보고 돈 되는 부동산 중심으로 갖고 있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이전 수요인 경우에도 좀 시차를 두고 세금이 완화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교수님이 무주택자는 2024년에 기회가 온다고. 4년 그때, 이후에. 네, 그때 기회가 온다고 그때를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공급이 되게 많이 될 예정인 것 같긴 한데. 이 모든 주택 공급들은요,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2022년도 5월 달에 대통령이 되면 2025년도에는 공급될 양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분양까지는 5년, 7년 정도 걸리고요. 특히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신속 통합 기획으로 빨리 허가를 내줘도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2025년도 이후에 지금 분양 입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25, 6년도 돼야만 시장의 공급이 늘지 않겠나. 단지 이전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된 가구 수가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16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것이 이제 4년 임대 끝나는 게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2017년도 12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2018년에 등록을 했다면 만 4년 되는 게 2022년도예요. 한 번에 다 등록한 건 아니고 시차를 두고 등록했기 때문에 그러면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 사이에 4년 임대 등록된 것들이 매도 물건으로 나오지 않겠나. 왜 그런가 하면 임대사업에 등록한 4년짜리 임대주택은 추가로 만약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려면 10년짜리가 돼야 되고요. 아니면 1년 내에 팔아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또 비아파트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말 2023년도부터 이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2024년도 5년도까지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 6년도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분양 물량도 있지만 역시 또 이제 8년 임대짜리가 2026, 7년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입주 물량이나 분양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2023, 4년도가 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안정화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대출 규제 등 규제로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라면 3기 신도시 위치가 좋은 지역, 특히 강남에서 가까운 지역에 청약을 노려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량이 늘어날 때 이제 이지 수요나 또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세로 나오는 매물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2024, 5년도 이후에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너무 올랐어요. 지금 못 살 것 같아요.